엑스박스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다이렉트X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5년 윈도우 1.0을 시작으로 1987년 윈도우 2.0, 1990년 윈도우 3.0, 1992년 윈도우 3.1을 출시하여 애플의 시스템 시리즈 맥OS와 PC 운영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윈도우 95의 출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리즈와 함께 전세계 비즈니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다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1994년에 출시된 인기작인 둠2, 엘더스크롤 아레나,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과 같은 게임들만 보더라도 모두 MS-DOS 플랫폼으로만 개발되었을 뿐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게임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를 개발하던 알렉스 세인트 존은 여러 게임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 MS-DOS로 개발된 게임들을 윈도우 95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배포하자고 제안했지만 개발자들은 윈도우에서의 게임 개발이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윈도우 3.0에서 도입했던 API, 윈G를 기반으로 제작된 1994년 게임 디즈니 애니메이티드 스토리북 라이온 킹이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했을 때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리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서 게임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API를 개발해 더 많은 개발자들을 윈도우 시스템에 유입시키고 더 나아가 윈도우에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크레이그 아이슬러와 에릭 앵스트롬이라는 두 엔지니어를 영입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API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후 다이렉트X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죠. 다이렉트X의 초창기 로고가 방사선 기호였던 이유가 바로 프로젝트 명칭이 맨해튼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다이렉트X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는데 이를 홍보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다이렉트X 팀은 당시 둠을 개발한 이드 소프트웨어의 존 카맥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둠의 도스 버전을 윈도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었던 존 카맥은 제안을 승낙했고 1996년 윈도우 95에 이식된 둠 95가 출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둠의 윈도우 95 이식을 담당했던 개발자가 현재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대표 게이브 뉴엘이기도 했죠. 둠의 윈도우 95 이식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는데요. 당시 가정용 PC에 윈도우보다 둠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게임이기도 했고 둠의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95의 게임 호환성과 다이렉트X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죠. 그 중요성을 보여주듯 둠 95의 출시 홍보 영상에서 빌 게이츠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These games are getting really realistic. 둠 95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4 윈도우 95,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폴아웃 1, 퀘이크 2 등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윈도우에서 출시하게 됩니다. 이후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 98을 출시한 뒤 전세계 컴퓨터의 90%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서 PC 시장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반대편의 땅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씩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1994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거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이 바로 가정용 콘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직접 소니의 CEO였던 이데이 노부유키에게 접근해 차후 출시될 플레이스테이션 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보았지만 소니에서는 이를 거절한 뒤 1999년 도쿄게임쇼에서 플레이스테이션2를 공개하죠. 심지어 소니는 이때 플레이스테이션2가 차세대 PC가 될 것이고 PC를 대체할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어필했는데 빌 게이츠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위협할 물건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콘솔 시장 진출을 구상하던 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렉트X 개발팀이었습니다. 다이렉트X 개발팀의 오토 버크스, 테드 헤이스, 시무스 블래클리, 케빈 마커스는 열렬한 게임 애호가들이었고 다이렉트X를 기반으로 하는 콘솔이라면 시장에서 성공은 물론 소니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었죠. 이들은 다이렉트X가 탑재된 콘솔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 다이렉트X가 탑재된 박스라는 의미에서 다이렉트X 박스라는 코드네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엑스박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간략화되었죠.
이후 대래 컴퓨터 부품들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은 물론 빌 게이츠에게 엑스박스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 개발 지원을 받게 되고 곧 다가올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에서 엑스박스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했던 엑스박스였기 때문에 알루미늄 덩어리를 X 모양으로 절삭한 뒤 광을 낸 다음 2000년 GDC에서 빌 게이츠가 직접 엑스박스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발표하게 되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 과정에서 붙여줬던 엑스박스라는 코드네임을 버리고 제대로 된 콘솔의 이름을 정해줘야 했어요. 윈도우스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의 약자인 WEP, 프릭시온, 사이클립스, 노르보, 조드, 브론티어, 지그재그, 11X 등 수백 가지의 이름 후보들이 나왔지만 기존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엑스박스보다 찰떡인 이름은 없었죠. 결국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엑스박스가 그대로 콘솔의 이름으로 결정되었고 200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 빌 게이츠는 당시 WWE에서 더 락으로 유명했던 오늘날은 영화배우로도 성공한 드웨인 존슨과 함께 출시될 엑스박스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5일 뉴욕 타임스퀘어의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오리지널 엑스박스가 최초로 판매되게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라면 당시 빌 게이츠는 출시 현장에서 처음으로 엑스박스를 구매한 20살의 남성 에드워드 글럭스먼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며 엑스박스를 대신 구매해 주었고 이 에드워드 글럭스먼은 전 세계 최초로 엑스박스를 소유한 남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는 엑스박스의 상징이 되어버린 초록색. 그런데 엑스박스의 초록색이 사용된 그 기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엑스박스의 초창기 개발팀이었던 시모스 블래클리는 2015년에 진행된 IGN의 인터뷰에서 엑스박스의 초록색이 사용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게 됩니다. 당시 엑스박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호루스 루크는 다양한 색의 페인트 마카 세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의 페인트 마카 색을 훔쳐가 호루스 루크가 엑스박스 로고를 디자인해야 했을 때는 남은 색이 초록색 마커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불가피하게 엑스박스를 디자인할 때 초록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2001년) 출시된 첫 번째 엑스박스의 대시보드에서는 미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화면을 틀어둔 채 몇 분이 지나면 굉장히 기이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몰랐던 당시 유저들은 해당 사운드를 듣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2014년 드디어 이 소리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엑스박스 라이브의 프로그래밍 디렉터인 레리 하이브는 트위터를 통해 당시 사용된 음성은 아폴로 11 미션에 사용된 오디오를 변조한 것이라고 밝혔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엑스박스에 숨겨진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하는데요. 엘리트 시리즈 2 패드 뒤에는 Hello from Seattle이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는데 시애틀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위치한 곳으로 해당 문구는 2013년에 출시한 엑스박스 1에서부터 몰래 숨기고 있는 문구입니다. 엑스박스 1 신형 키넥트 뒤편에도 Hello from Seattle이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으며 엑스박스 1 컨트롤러 배터리 커버 안쪽에도 엑스박스 1 S 본체 뒷면, 엑스박스 1 X 콘솔에도 문구가 작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엑스박스 시리즈 S와 시리즈 X 본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문구 이외에도 엑스박스 기기 내에 헤일로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스터 치프의 그림이 숨겨져 있기도 한데요. 엑스박스 시리즈 S 본체 내부 파워에는 마스터 치프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엑스박스 시리즈 X 본체 내부에서는 마스터 치프의 얼굴이 엑스박스 1 S 내부에도 마스터 치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엑스박스 1 X 내부 기판에는 전갈을 타고 있는 마스터 치프의 모습이 이스터에그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엑스박스 1 X의 개발 코드네임이었던 스콜피오를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엑스박스의 기술을 유독 잘 활용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 해군입니다.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선 내에서 물 밖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포토닉 마스트가 존재하는데 원래 이 포토닉 마스트를 조작하는데 헬기 조종에 사용되는 조이스틱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미 해군 측에서 해당 조이스틱을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죠. 헬기 조종에 사용되는 조이스틱으로 조작법을 익히는데 몇 시간이 필요했던 반면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교체하고 난 뒤 단 몇 분 만에 마스트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작 난이도는 물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헬기 조종 조이스틱은 약 38,000달러, 한화 4,300만원이었는데 엑스박스 컨트롤러의 가격은 고작 30달러, 약 4만원 정도였고 마트만 가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의성도 훨씬 좋았죠. 이후 2017년 취역된 콜로라도급 잠수함 SSN-788에도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마스트 조작에 채택되면서 현재까지도 미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이기도 합니다. 잠수함 이외에도 미 해군에서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올가닉 모션과 협업해 군사훈련에 사용될 라이브 인터랙티브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된 장비 역시 엑스박스의 키네틱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올가닉 모션에 83,000달러를 지불해 군 내 성폭행, 성희롱 교육에 사용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여기서도 퍼포먼스 캡처를 하는데 엑스박스의 키네틱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2021년 무려 20년 만에 오리지널 엑스박스 대시보드에 숨겨져 있던 이스터에그가 발견되게 됩니다. 과거 엑스박스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익명의 개발자가 해외 웹진 코타쿠의 제보를 통해 이스터에그의 존재를 밝힌 것인데요. 이스터에그의 발동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뮤직에 들어간 다음 오디오 CD를 삽입한 후 카피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뉴 사운드 트랙 버튼을 입력한 뒤 새로운 사운드 트랙의 이름을 티미로 입력, 그리고 단어 뒤에 Y를 26개를 추가한 다음 느낌표를 입력한 뒤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세팅에 시스템 인포를 들어가면 엑스박스 대시보드 팀 멤버들의 크레딧이 나오는 기막힌 이스터에그를 볼 수 있죠. 아마 개발자가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50년이 지나도 알려지지 않았을 이스터에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엑스박스의 컨트롤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2005년 선보인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는 가장 인체공학적이고 편안한 컨트롤러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약 7천만 개 이상의 판매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오늘날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명성을 올리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임패드입니다.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의 후속작으로 출시된 엑스박스 원 컨트롤러도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었고 200개가 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가장 손에 편한 패드의 모양을 고르는데 고심했을 정도로 현재 엑스박스 팀은 게임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좋은 평가를 받던 게임패드는 아니었는데요. 오리지널 엑스박스가 출시될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둔탁한 생김새의 컨트롤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당시 엑스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무스 블랙클리와 데니스 차우아리가 초기 디자인을 맡은 제품으로 컨트롤러의 이름은 더 듀크였죠. 이 이름은 엑스박스 하드웨어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브렛 슈네프 아들의 이름 듀크 슈네프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더 듀크 컨트롤러는 대중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손에 작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거대한 사이즈의 게임패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게임 인포머에서는 더 듀크 컨트롤러를 올해의 실수로 선정하기도 했었고 IGN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2위로 선정하기까지 했죠. 워낙 사이즈가 컸던 탓에 2008년 가장 큰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엑스박스를 출시했을 땐 다른 컨트롤러를 동봉해 판매했었는데 바로 엑스박스 컨트롤러 S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손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더 듀크 컨트롤러의 사이즈를 줄이고 버튼 위치를 사용하기 편하게 재배치해서 일본 시장을 겨냥한 전용 게임패드를 출시한 것이죠.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 S의 평가가 꽤나 좋았기 때문에 이후 서양 시장에서 판매되는 엑스박스에서도 더 듀크 컨트롤러 대신 엑스박스 컨트롤러 S로 변경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컨트롤러 S를 개발할 때 지어준 개발 코드네임은 아케보노로 미국 태생의 일본 스모 선수였던 아케보노 타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죠. 2020년 출시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출시되었을 때 콘솔의 생김새가 냉장고를 닮았다는 밈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엑스박스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인 8개월 전 엑스박스 공식 트위터에서 냉장고와 사이즈를 비교하는 트윗을 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밈이었습니다. 출시되기 약 한 달 전인 2020년 10월 29일 엑스박스 공식 유튜브에서 실물 크기의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를 공개했고 이 냉장고를 래퍼 스눕독의 생일날 선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물 크기의 냉장고를 구매하고 싶어 했는데요. 사람들의 바램은 2021년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엑스박스의 마케팅 매니저 아론 그린버그는 트위터에서 진행한 최고 브랜드를 뽑는 베스트 오브 트윗에서 엑스박스가 우승하면 미니 냉장고를 생산해 판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약 0.5% 차이로
젤리 브랜드인 스키틀즈를 제치고 엑스박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E3에서 약속했던 엑스박스 미니 냉장고 트레일러가 공개되었고 2021년 12월에 엑스박스 미니 냉장고 판매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3년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S의 모습을 한 토스터기가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네, 정말로 2024년에 엑스박스 시리즈 S의 모습을 한 토스터기가 $40에 출시되었고 빵을 구웠을 때 엑스박스의 로고가 그려지는 깨알 같은 디테일도 있었죠.